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5천 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겨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이 암세포들을 꺾어내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암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삶을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30년간 내과 전문의로 환자들과 함께해온 김성훈 의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건 암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약도, 수술도 아닌 일상 속 습관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를 토대로 정리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암 예방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이 바로 암을 막는 첫 번째 방패라는 걸 아시나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야말로 우리 몸의 세포를 만들고 면역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의 식탁은 점점 암을 부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과도한 육류 섭취가 일상화되면서 우리 몸은 서서히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으로 변하고 있죠. 가공육이나 튀긴 음식은 발암 물질을 만들어내고 과도한 동물성 지방은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세포가 손상되고 손상된 세포가 쌓이면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답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그리고 생선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빨간 색소 성분은 특히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이고 당근의 주황 색소 성분은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대장암 예방에 탁월하고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기름 성분은 염증을 줄여주죠. 제가 진료했던 6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고기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거의 매일 삼겹살, 갈비, 스테이크를 드셨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대장의 용종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방치했다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부터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고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고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3가지 이상 드셨어요. 현미밥으로 바꾸시고 간식도 과자 대신 과일로 드셨죠. 1년 후 검진에서는 새로운 용종이 생기지 않았고 기존 용종도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 식습관만 바꿔도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탁을 바꿔보세요. 가공식품 대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고기 대신 채소와 생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채소와 과일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는 물론이고 식물 영양소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식물 영양소가 바로 암세포와 싸우는 전사들입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끊임없이 나쁜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나쁜 물질이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면 암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채소와 과일 속 좋은 성분이 이 나쁜 물질을 무력화시켜줍니다.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끄듯이 말이죠.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일수록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빨간색 토마토와 딸기, 주황색 당근과 호박, 노란색 옥수수와 파프리카, 녹색 브로콜리와 시금치, 보라색 가지와 블루베리까지 이 모든 색깔에는 각각 다른 종류의 좋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합니다. 무지개 색깔처럼 여러 가지를 먹으면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하루 5회 이상 최소 400 정도를 권장합니다. 한 끼에 2~3가지씩 먹으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아침에 토마토와 상추 샐러드, 점심에 시금치 나물과 당근 볶음, 저녁에 브로콜리 찜과 과일 한 조각, 이렇게만 먹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5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유방암 가족력이 있으셔서 항상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리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조금씩 익숙해지시더니 나중에는 아예 채식 위주로 식단을 바꾸셨어요. 매 끼니마다 샐러드를 드시고 간식도 견과류와 과일로 드셨죠. 3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검진할 때마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채소와 과일은 값비싼 건강식품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약국에서 비싼 영양제 사시기 전에 먼저 장을 보러 가세요. 시장이나 마트의 채소 코너가 바로 여러분의 약국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가득 찬 식탁이 암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운동은 암 예방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근육을 키우거나 살을 빼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운동의 가장 큰 효과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운동할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운동하면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면역세포들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를 찾아내 제거합니다. 또한 운동은 체중을 조절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비만은 그 자체로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유방암, 대장암, 자궁내막암, 신장암 등은 비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과 염증 물질이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권장합니다. 중강도 운동이란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말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가벼운 등산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하죠. 특히 걷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고 장소도 상관없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30분씩 동네를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팔굽혀펴기나 스쿼트 같은 맨손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늘어나고 기초 대사량이 높아집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암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남성분은 퇴직 후 집에만 계시면서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체중이 계속 늘고 혈압도 높아지고 당뇨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라고 강력하게 권했죠. 처음에는 10분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조금씩 늘려가시더니 6개월 후에는 매일 1시간씩 걷게 되셨어요. 체중은 10kg 빠졌고 혈압과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시고 활력이 넘치셨죠. 운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세요. 작은 실천이 암을 멀리합니다. 담배와 술, 이 두 가지는 암을 일으키는 가장 확실한 원인입니다. 담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 연기 속에는 70가지 이상의 발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폐로 들어가면 폐암이 생기는 건 당연하고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입, 목, 식도, 위, 간, 췌장, 방광, 신장 등 거의 모든 장기에 암을 일으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암 발생 위험이 20배 이상 높습니다.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담배를 안 피워도 옆에서 연기를 계속 마시면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임산부는 간접 흡연에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담배를 끊으면 10년 후에는 폐암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끊는 게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끊으세요. 술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발암 물질입니다. 간암은 물론이고 식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의 원인이 되죠.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마셔도 더 위험합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안전한 음주량은 없습니다. 조금만 마셔도 암 위험은 올라갑니다. 가능하면 아예 안 마시는 게 최선이고, 마신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 정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제 환자 중에 40대 남성분이 계셨는데 회사 생활하면서 거의 매일 술을 드셨어요. 스트레스 푼다고 하루에 소주 한 병씩 드시곤 했죠. 그러다가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크게 올라간 걸 발견했습니다. 지방간도 심했고요. 그때부터 완전히 금주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3개월쯤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도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1년 후에는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담배와 술을 끊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금연 클리닉이나 금주 모임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검진을 미룹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할 수 있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렵고 생존율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위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5%가 넘습니다. 하지만 말기에 발견하면 5%도 안 됩니다.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국가에서도 암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세 이상은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여성은 유방 촬영과 자궁경부암 검사를, 흡연자는 폐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50세가 넘으면 암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더 일찍부터 검진을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 자매 중에 암 환자가 있으면 본인도 암 발생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인보다 10년 일찍 검진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검진이 두렵다고 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시경 검사도 요즘은 수면 내시경으로 편하게 받을 수 있고 대부분의 검사들이 간단합니다. 몇 시간 투자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이보다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진료했던 50대 여성분은 바쁘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검진을 안 받으셨어요. 그러다가 배가 자꾸 아파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난소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정기 검진을 받으셨다면 훨씬 일찍 발견했을 텐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수술과 항암 치료로 지금은 회복 중이시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검진은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몇 시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올해 검진 안 받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예약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스트레스는 암 발생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일시적으로는 위험에 대처하도록 도와주지만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이 증가하고 세포 손상이 쌓이면서 암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특히 현대인들은 직장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 인간관계 갈등 등으로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는 암 예방의 필수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잘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하면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 명상이나 요가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긴장이 풀립니다.
하루 10분만 명상해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취미 활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스트레스를 잊게 되거든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독서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이 즐거운 일을 찾아서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들과 대화하고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누군가와 나누세요. 이야기만 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제 환자 중에 60대 남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퇴직 후 할 일이 없어서 매일 집에만 계셨어요.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스트레스가 심했죠. 그래서 제가 뭐라도 해보라고 권했더니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셨어요. 매주 산에 오르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활력이 넘치더라고요.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세포를 강화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모든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세포 손상이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암 발생 위험이 30% 이상 높습니다. 특히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과 관련이 깊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암 발생률이 높은 것도 수면 부족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을 권장합니다. 너무 적게 자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자도 좋지 않습니다. 9시간 이상 자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적정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시간만 길다고 좋은 게 아니라 깊게 푹 자야 합니다. 중간에 자주 깨거나 얕은 잠만 자면 효과가 없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잠자리 환경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해야 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수면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으니 커튼을 쳐서 완전히 차단하세요. 소음도 최소화하고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기 전 습관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서 잠이 안 옵니다. 대신 가벼운 책을 읽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잠이 잘 옵니다. 카페인과 술도 피해야 합니다. 커피는 오후 2시 이후로는 마시지 말고 술은 잠이 오는 것 같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니 자기 전에는 마시지 마세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주말에 늦잠 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평일과 주말의 수면 시간 차이가 2시간 이상 나면 생체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제 환자 중에 40대 직장인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일이 많아서 매일 새벽까지 일하고 4시간밖에 못 주무셨어요.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면역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그래서 수면 시간을 늘리라고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업무를 조정하고 효율을 높여서 7시간 수면을 지키셨더니 3개월 만에 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피로감도 없어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감기도 안 걸리더라고요. 수면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비싼 영양제나 건강식품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밤부터 7시간 수면을 지켜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잠드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잡힙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상쾌하다면 제대로 잔 겁니다. 충분한 수면은 암을 예방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생선 위주로 식단을 짜세요. 둘째, 매 끼니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셋째,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세요. 넷째, 담배는 끊고 술은 최대한 줄이세요. 다섯째,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말고 받으세요. 여섯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일곱째, 하루 7시간 이상 푹 주무세요. 이 7가지 습관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두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암을 막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암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선택하면 암은 멀어집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이번 주에는 채소 섭취를 늘리고, 다음 주에는 걷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 주에는 수면 시간을 지키는 식으로 말이죠.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은 암을 막기 위해 어떤 습관을 지키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실 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과 다짐을 나눠주세요.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